Hey there, what you drinking? Two shots, let's pour it out. I know what you're thinking. 안녕하세요. 김팀장의 이직구직의 김팀장입니다. 인사에 있어서 뭐 한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채용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그 역량일 겁니다. 그 결국 각각의 지원한 직무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이 HR에서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원한 직무에 얼마나 역량이 갖춰져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되었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는 각 직무별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의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 역량이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역량을 더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도 하고, 그다음에 각각의 역량에 대한 교육도 실제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하는 것들이 HR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빼놓고서는 HR에서 다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죠. 근데 요즘 이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, 뭐 그것도 일종의 역량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이 스펙이라는 단어에서 뭐 이 단어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고요. 채용 시장에선.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점점 이제 역량보다는 스킬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로 굉장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량 중심적에서 이 스킬 중심적으로 뭔가 이 HR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그 전에 직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사실 이 직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직무보다는 이 직무가 아닌 태스크 중심. 그러니까 회사에서 각각의 개개인 또는 팀 단위로 어떤 태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, 그럼 그 존재하는 태스크, 부여된 태스크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조직이 바뀌어가면서 이 태스크에 수행한 필요한 스킬 중심으로 이 같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메인 흐름이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돋보여지고 이제 대부분이 역량이란 말보다는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좀 더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스킬, 이 스킬 중심의 HR, 스킬 중심의 채용, 스킬 중심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내가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그 전략과 작전은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. 상대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역량을 봤으면 나는 역량 중심으로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거고, 나는 이제 스킬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나는 이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나를 어필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, 그리고 이런 흐름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건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것들에 대한 걸 첫 번째는 저는 일의 경계가 많이 조금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좀 그 이유를 저는 좀 뽑고 싶습니다. 특히 이제 빅테크들 있죠.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의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그 조직 문화에 독특한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 구조 아니라 누구나 같은 역할 중심의 수평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 구조로 이제 그 기본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DRI와는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DRI란 문화도 기본적인 것들로 가지고 있고요. 이런 수평적인 조직 구조에서 예전에는 어떤 직책과 직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무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갖는 무게감보다는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도적으로 가지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이런 문화, 이런 수평적인 구조가 굉장히 이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특히 이제 유니콘들, 데카콘들 같은 기업들하고 보편화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의 경계, 예전에는요, 이 일은 이 사람이 해야지. 일은 이 사람이 해야지. 이 정도는 이 사람들 직급이 해야지.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려면 이 정도의 역량이 필요해.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
그런 연차나 직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들로 조직의 어떤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어떤 스킬이 필요해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맞는 HR 제도가 바뀌고 그에 맞는 조직의 구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뭐 HRD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스킬 중심으로 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인 것과 그 원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과 연관지어서 가는 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일의 경계가 좀 더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이것들을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? 결국 AI입니다. 그 직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새로 내려지고 있죠. 예전에 직무라고 하면 기획과 운영 또는 뭐 설계와 그다음에 그 안에 결과 보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통칭을 해서 우리는 직무라고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오면서 에이전트가 많은 부분의 운영적인 부분들을 실제 수행하면서 이 직무 자체의 정의가 굉장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일정 부분의 에이전트가 수행하면서 이 사람이 수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당장 이 역할에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차원의 것들로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더더욱 스킬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가속화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 AI를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스킬이 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스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지면서 결국 예전에 역량의 근간이 됐던 직무가 새롭게 재정이 되고 그 직무라는 것이 분리가 되고 또 새롭게 통합이 되고 또 새롭게 정의가 되면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과정 가운데 이 스킬이라고 하는 당장 어떻게 정의가 된다 하더라도 일이 수행되고 태스크는 완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 AI 흐름에 맞물려서 더 스킬 중심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두 번째 좀 하게 됐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있었던 여러 회사들도 뭐 새로운 사업,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업 전략, 사업 방향,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회사에서 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재정이 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같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아시겠지만 뭐 뉴스만 보더라도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회사가 이런 일까지 한다고? 이 회사가 여기에 진출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와 그 구조적인 것들에 이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 하다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확장하게 되면 그쪽에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럼 그걸 대시 재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 부분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이 꼭 내가 인수한 기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렇게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요구되는 것들도 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역량보다는 스킬 중심으로 뭔가 조금 더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니즈들이 조직에서도 이 사업 비즈니스 전략과 맞물려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스킬 중심의 어떤 HR, 스킬 중심의 변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갔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어느 순간 다 맞췄다든지 더 이상 변화를 보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뭐 스킬 중심의 어떤 변화의 흐름도 어느 정도 멈추겠죠. 그러나 저는 세 가지 흐름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킬 중심의 변화도 저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. HR에서도 이런 스킬 중심의 HR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들이 각각의 담당자나 CHRO나 CHO,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공유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킬 중심의 뭔가 변화는 단순히 HR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좋은 사람을 인재를 뽑는 정의부터 그 사람 뽑는 방식부터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후의 프로세스까지 전반적인 걸 다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까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
그래서 역량 중심보다는 이제 스킬 중심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역량보다는 과거에 뭔가 직급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역량보다는 당장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스킬 중심의 것들. 그럼 내가 그 스킬을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경계에서 더 요구되는 스킬들이 더 많아지겠죠. 왜냐면 그거에 따라 사업적인 구조도 같이 바뀔 테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오늘 좀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시고 여러분들 또 생각이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답글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텐츠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Twice the time of your life. Remember, you don'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.